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박영하 교수의 4.15 부정선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이병태 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날 이런 기사가 펜앤마이크에 떴습니다. 박영하 교수 4.15 총선 결과 통계적 불가능 대 이병태 교수 조건부 확률을 독립 확률로 계산하는 오류. 왼쪽의 사진은 박영하 교수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이병태 교수입니다. 두 분 다 보수우파 애국자들입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어떤 이념적인 차이로 그렇게 우리가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학문적인 그리고 또 생각하는 방향의 차이일 뿐입니다. 기사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영하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이분은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물리학 박사를 했습니다. 이 박영하 교수가 4.15 총선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21대 총선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이 교수는 미 텍사스 어스틴 대학 경영학 박사입니다. 이 교수는 박 교수가 조건부 확률을 독립 확률로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건부 확률을 독립 확률로 계산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렇게 이병태 교수가 박영하 교수를 비판한 것입니다. 박영하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4.15 총선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며 자료에 의하면 서울 49개 선거구를 동별로 보면 424개 동인데 이 424개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선거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은, 사전 선거율과 당일 득표율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플러스 12%, 그 근처의 정규분포 비슷한 모양의 히스토그램을 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2의 424승분의 1이라고 했다. 여기 그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인용한 히스토그램은 서울 49개 지역구를 구성하는 424개 동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선거 득표율과 본 선거 득표율의 차이를 변수로 해서 가로축으로 했다. 가로축으로 한 것입니다. 세로축은 각각의 구간에서 발생한 빈도를 그린 것이라며, 그런데 이 차이값이 424개 서울 모든 동에서 플러스 값으로서 12% 근처에 모여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12%. 이어 정상적인 경우라면 세로축을 중심으로 플러스인 지역도 있고 마이너스인 지역도 있게 되어 세로축을 중심으로 종 모양이다. 통계학에서는 이 커브를 수학자 가우스, 이름을 따서 가우스 곡선 또는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런 도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펜앤마이크에 들어가서 기사를 직접 보십시오. 박 교수는 사전선거의 선거 상황, 여론, 지지자들의 결집도 등등 이런 사전선거의 선거 상황이 차이가 없다면 이 득표율의 차이가 플러스가 될 확률은 반반, 즉 50%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득표율 차이가 플러스가 될 확률은 2분의 1, 즉 0.5이다
라면서 그런데 이런 경우가 424번 연속 발생했으니까 그 확률은 2의 424승분의 1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수도권 선거구 전체 1000개 이상의 동에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다 포함한 전체 1000개 이상의 동에서 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2의 1000승분의 1이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수도권 전체에서 선거구별로 사전 선거 득표율이 본 투표 득표율보다 10% 정도 높았으며 동별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괄호 닫고. 이 수를 10의 승으로 표현하면 10의 301승분의 1이다 라며 이 확률은 정말 작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정도의 사건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면서 마치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런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런 선거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라며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는 거죠.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고 통계학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작동을 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은 부정선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병태 교수는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그걸 독립사건이 아니고 동시 발생 확률로 계산하시니까 그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라고 했다. 독립사건이 아니고 동시 발생 확률로 계산하니. 그는 예를 들겠습니다. 이병태 교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지역에 특정 계절에 비가 올 확률이 10%입니다. 이런데 100개군에 동시에 비가 올 확률은 0.1의 100승이 되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한반도를 덮는 먹구름이 왔을 때 전국에 비가 동시에 올 확률은 1이 된다 라며 바로 전국을 덮는 비구름의 조건부 확률이죠. 많은 분들이 조건부 확률을 자꾸 독립의 확률로 계산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강조했다. 이병태 교수는 또 하나의 오류는 그 현상에 맞는 사례를 모아놓고 확률 계산을 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했다. 그는 색이 두 가지인 이병태 교수는 색이 두 가지인 항아리에서 구슬을 10개 꺼냈는데 같은 색이 9개 나올 확률과 처음부터 갈색 9개만 연달아 나올 확률은 전혀 다른데 의심에 맞는 것만 골라서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오류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병태 교수가 계속 말합니다. 제 예에서 제가 드린 예문에서 먹구름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뛰쳐나온 것에 비유되는 겁니다. 고 했다. 먹구름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4.15 총선의 사전선거 투표에 더 많이 뛰쳐나온 것에 비유된다. 사전선거에 더 많이 뛰쳐나왔다. 그게 바로 먹구름이란 예가 바로 그것이다. 이병태 교수는 서울, 인천, 경기의 양당 지지율을 광역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며 이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데이터를 갖고 온갖 음모론을 시작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뭐 여기에는 이제 그 박영하 교수 외에도 뭐 요사이 그런 것을 많이 취급하는 그런 그 TV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공병호 TV라든가 또 뭐 바실리아 TV라든가 또 뭐 다른 뭐 와이타임스라든가 뭐 음모론이다 이렇게 음모론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이 교수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페이스북에서 이런 자료들을 게시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새누리당, 오른쪽이 이제 민주통합당,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지금 19대죠. 19대 총선에. 뭐 서울, 인천, 경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비율이 뭐 비슷한 그런 투표율을 보입니다. 여기도 지금 역시 이건 왼쪽에 문재인 그리고 홍준표, 안철수 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여기 예로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뭐 서울, 경기, 인천, 경기가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19대 총선 비례 대표입니다. 여기 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에서 그 맨 오른쪽에 새누리 대 민주 득표율 53%, 또 민주 대 새누리 득표율 47%, 뭐 55, 55, 55, 47, 47, 47 그러네요. 그 다음에 19대 대통령 선거도 보게 되면은 문대홍, 문재인 대 홍준표 득표율을 보면 67%, 67%, 67%. 또 뭐 반대로 이렇게 홍준표 대 문재인 득표율을 보면 33%, 33%, 33% 이렇게 그 양당이 그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그 자료를 가지고 이병태 교수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그 양당 지지율이 광역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비슷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자료를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설득력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투표 성향이 비슷하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기서 설명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수도권만 이렇게 다른 지역과 다른가? 왜 수도권만 6336의 그 비율로 가고 다른 곳은 안 그런가? 다 좌파가 사전 투표에 많이 나왔다면 수도권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그럴 건데 왜 유독 수도권만 그런가? 그래서 이제 이 박영하 교수는 수도권에 3표 가운데 1표가 민주당으로 가도록 그렇게 그 데이터를 조작을 했다. 추정을 하고 또 광주와 전남 지방은 그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손질하는 사람이 엑셀 손질하는 사람이 거기는 터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서울, 경기 지역, 그 인천 지역 다 비슷비슷하지만 근데 왜 다른 지역과 이 수도권이 또 다른가? 이건 설명이 여기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다른 견해가 충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가 어떤 입장을 낼지 그것도 주목이 되는데요. 뭐 사전 선거 할 때 그 투표함 관리라든가 또 이송 관계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미심쩍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병태 교수가 이렇게 비판한 것 때문에 잦아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이 다른 걸 가지고 뭐 실망했느니 뭐 처음부터 뭐 아주 이렇게 그 투표 결과에 그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때를 쓰느니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이렇게 다른 견해 사전 조작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찾고자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하는 걸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공병호 TV, 바실리아 TV 이런 곳인데요. 뭐 그런 어떤 나쁜 어떤 그 심보를 가지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장 진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뭐 이것 때문에 조작 선거 괴담이니 또 뭐 무슨 조회수를 올리려고 뭐 이렇게 유튜버들이 하니
그런 참 그 수준 낮은 얘기 하지 마세요. 서로 다른 겁니다. 뭐 지금도 그렇죠. 뭐 박 대통령 탄핵 때부터 지금까지 보수 우파가 발언 주장하면 그 좌파나 또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극으로 몰고 몰리고 그 별별 얘기 다 듣고 그러는 사람들이 왜 자기 안에서 지금 좀 뭐 여기 이제 선거 그 결과 오케이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보다 좀 다수인 것 같은데 왜 꼭 좌파들이 하는 행태와 똑같이 합니까? 바로 이 인간의 오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에.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네, 다르면 다른 대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이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근데 뭐 나보다 못한 사람처럼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주목이 되고 또 제가 그런 어떤 그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영하 교수의 4.15 부정선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이병태 교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